의식에는 깨어있는 의식, 의식하는 나가 있고,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럽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이 삶을 깨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간 나라 그러면, 의식하지 않는 나, 이걸 갖다가 업식의 나라 그러죠. 업식의 나는 프로그램된 나.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나로 살아가는가, 이런 나로 살아가는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의식하는 나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식하는 이 의식이 초점이기 때문에 자기 의식을, 나라는 의식을 탐구합니다. 이 세상은 내 의식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저 바깥을 뭔가 바꾸려고 한다든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잘 됐고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 어떤 나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비추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필터로 안경을 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터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노란색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저 노란색의 세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터에 붙어 있는 노란색을 지워내면은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은 항상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 필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필터를 계속 탐구해 나가고 알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정법, 내면의 길이라 합니다. 정도, 올바른 길, 정도, 도를 하는데 올바른 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업식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바깥을 내 식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에게 맞추어주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했는데도 나를 인정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저 바깥에 있는 것을 항상 문제로 보고 저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행도 맨 똑같아요. 수행은 중요한 것은 내 의식을 닦고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런 수련도 하고 저런 수련도 하고,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앉아서 맹상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나아? 화가 나 미치겠어. 이게 옛날에 내가 성원님 보면서 느꼈던 거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절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수행도 하고 책도 읽고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성원님은 일어나서 그냥 설렁설렁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아니, 어디 갈 때마다, 어우, 성우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는데, 아주 대단한 지금 경지에 올라가셨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얼마나 잘한 말이야? 아니, 왜 저렇게 지금 뭐냐면, 설렁설렁 하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나를 안 봐줘? 너무 억울해. 수행 점검하러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림을 쫙 갔는데, 딱, 이렇게 이제 해가, 성우님은 쫙 그리는데 뭐예요? 기운이 위에 쫙, 영적인 빛이 팍 나면서 쫙 그래가지고, 에너지 장이 쫙, 이렇게 막, 쫙 돼가 있는데, 와, 이 사람 진짜 멋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래, 내 차례가 돼서. 그럼 나는 또 더 멋있게 쫙 하려는데, 이런 건 없고, 여기서 빵꾸 나가. 좀, 뭔가 많이 세네요?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 더 수리를 하고 있는데, 30대 때. 아니, 성우님 수리를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우님은 뭘 했어요? 내면을 닦은 거야. 자기 걸 계속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깎아내고, 내가 뭐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지금 이러는데 나는 뭐예요? 전부 다 내 멋대로 다 한 거죠. 왜 이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해? 지금 이렇게 내가 막, 그러면서 이 수행도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식대로 하는 거야. 좋다고 하면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는 이것이 외도. 외도라 그러는데 자기가 뭐예요? 외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에고는 그걸 절대 외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예요? 세월이 지나서 40대 가서 이제 알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야, 내가 이 바깥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내 것을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지, 바깥에 뭐예요? 얼마나 뭐 잘 나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받고, 내가 뭔가 삐끗번쩍 보여주고,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물질 세계가 실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의식의 세계. 위에 있는 이 의식의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의식의 세계가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물질의 세상은 의식을 위해서 펼쳐진 무대, 하나의 만들어진 어떤 게임, 연극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데, 우리는 이 물질의 옷을 입다 보니까 여기서 차단을 돼가지고 이 물질 세상이 진짜인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입고 있는 이 몸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있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만지고 듣고 보고 하면서 거기서 일으키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진짜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에 이제 여러분이 내년부터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내적인 길이 뭔지를 알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내면 안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만의 체험이 일어나게 돼요. 막 앉아있는데 뭐예요?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것과 어떤 위에 있는 에너지와 하나가 된 느낌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허상이고 너무나 이렇게 어리석다고 느끼면서 웃음이 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나의 참된 모습은 현실 속에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내 것을 얼마나 닦아냈느냐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는 비춤을 통해서
내 것을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걸 닦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는데 키워드를 관리라는 단어로 쓴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관리라고 할 때 여분으로 이 영적 체험, 경험, 어떤 이런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실제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이 실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일어날 때는 나의 에고가 충분히 딱 끼워져서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 이 체험과 좀 더 체험을 잘 받아들여서 현실을 잘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현실의 세상이 너무 딱 붙잡혀 있어요. 젊을 때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체험이 확 내려와 버린 거죠. 그죠? 확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이 현실이 갑자기 뭐예요? 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영적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현실이 꼭 몸을 입고 와서 여기가 진짜 이걸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 이 에고의 정체성은 물질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부모님도 있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이쪽 세계의 룰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탁 떨어져 버리면 이쪽 에고의 룰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예요? 의미 없는 것처럼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현실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또래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약간 뭐예요? 미친놈 같이. 그래서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갑자기 이 체험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체험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된 의식에 확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된 의식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의식은 자기가 그 체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현실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슬람교에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슬람 알라신의 세계에서는 신성 모독이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이 입을 털어막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자발성, 체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나는 모하메드와 하나야,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하면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딱 잡혀가 죽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뭐예요? 이런 이제 동양의 이런 수행이, 영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양에서도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체험이, 인생을 고민하고 어떤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은 의미가 없다 하고, 나는 뭐 하고, 나는 이제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뭐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병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해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정신병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의식의 어떤 이런 배움이라든가 의식의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조화를 이루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여기에 내 에고가 빠져 있고 이 에고가 아직 성숙이 안 됐는데,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체험이 나버리면 이 에고가 갑자기 현실에 있는 나란 에고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무너져 버리면 이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혼란한 상태, 방황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체험이 일어나서 이거 극복하는데 뭐예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10년 동안 계속 이 체험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어디 가도, 나 체험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딱 어떤 사람 점검하면 성원님은 체험 안 했어. 아무 체험도 없어. 근데 성원님, 우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체험했으니까 영적으로 막, 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딱 이게 나온 에너지는 뭐예요? 이거하고 분리되어 있고, 이거 아무것도 다 빠지고 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현실이 아직 아닌 거야. 이 영적 체험이 현실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그만큼 내려와 있어야 되죠. 이게 자기하고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성숙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고. 체험이 일어나야지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체험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지식, 머리로만 알아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원성이 아니고 이원성을 벗어난 느낌. 어떤 직관과 어떤 영감의 어떤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이원성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서 이제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영성에 대한 한번 이 체험이 일어나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물질로 이 환영을 한번 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옛날에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직장 취직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이러니까 결혼해가 잘 살고 이러는데 나는 뭐예요? 직장 취직도 안 해, 결혼도 못 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없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그 옛날처럼 돌아가고 그냥 저거 다 눈 감고 저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가 취직을 해서 했는데 제일 오래 간 게 3개월이야.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이 세계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디가 있냐면 하면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돈을 벌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이 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환상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의 실제 세상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여기를 위해서 살 때는 막 살아나. 책도 막 그런 거 읽어 막 읽고 막 그렇게 뭐 하고 이러면 여기가 나의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보탤 때는 나는 살아있는데 이걸 빼고 여기에 힘을 보태려고 할 때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노력이 안 나와요. 억지로 쥐어짜서 나올 수는 있어. 근데 한 몇 개월 안 간다고. 아무리 쥐어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관리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하면 통제가 있고 하나는 관리하면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뜻은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나 소의 고삐를 잡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이렇게 고삐를 잡는 것을 관리라 그래. 그런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고삐를 못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멋대로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고삐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몸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자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좋은 자원도 있고 좀 부족한 자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들의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내 거. 그래서 이 자원을 잘 어떻게 뭐예요?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정확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 관리를 하라 그러면 성질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초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문을 적어서 내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내가 이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려고 하고 계획도 짜고 이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이것을 쓸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쓰려고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슴 안에 이게 비전이 없는 거야.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예요? 끊임없이 관리를 시킵니다. 공부하는 거 관리,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의는 어떻게 갖추어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숙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수많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 돈, 부모, 수많은 자원들을 네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를 계속 배워서 내 이 많은 것들의 고삐를 딱 잡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딱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뭐예요? 적게 쓰고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목표를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막상 관리를 해라. 선생들도 그렇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이 나온다고. 에이, 저 남탱이 저거 매일 저 숙제나 많이 내고 숙제 안 하면 잔소리 나오고 부모님 아우 뭐 일찍 자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관리의 중요성이 없는 거야. 왜? 스스로 원하는 목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에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자발적인 어떤 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리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관리는 뭐예요? 사실은 관리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의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운용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을 운용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느낄 때는 이 관리라는 게 아니고 통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관리하라 이렇게 하면 통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 관리하려고 그러면 뭔가 통제당한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화가 막 나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제, 관리라면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에고 수준에서 보고 있는 이제 이렇게 규칙과 어떤 룰과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중요하고 룰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해서 이것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그래. 계획에다가 나를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룰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번
관리한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끼워 넣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항이 계속 일어나, 통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운용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뺐다가 넣었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의식의 상태를 관리, 운용이라 그러고, 이 상태를 우리는 깨어있음, 알아차림.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비춤, 알아차림, 운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너가 좀 이렇게 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잘 관리해서 너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운용하라는 건데, 통제한다고 느끼는 거야. 아, 왜 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아, 왜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나를 갖다가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에고의 속삭임, 업식의 속삭임.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의식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 이유는 이 물질계의 밀도가 엄청 높죠, 그죠? 이 밀도가 높아가지고, 밀도가 진동이 계속 떨어져서 모든 것이 이 물질계에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계라는 것은 진동이 아주 이렇게 물로 친다 그러면, 물이 액체인데 이제 끓여버리면 물의 진동이 계속 이제 밀도가 점점 이게 낮아지면서 이게 막 증발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연기가 막 나듯이 우리의 이 의식 자체도 의식의 진동이 높아지면 물질이 이루어져 있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게 되고, 더 높은 어떤 의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보게 되고, 이게 형태도 뭐예요? 보는 시각이 전혀 고정되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물질화되어 있는 낮은 의식의 수준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안호가 어제하고 다른 옷을 입고 왔는데도 안호는 똑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등대 나름대로 이게 관리가 잘 됐는지 좀 변하고, 이렇게 우리는 변한 에너지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등대는 등대지 뭐, 등대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바라보인단 말이에요. 왜? 의식이 낮은 진동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자기의 그 필터가 낮은 이걸로 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요. 이 변화된 모습이야. 근데 사람은 뭐예요? 매일매일 바뀌어. 표정도 바뀌고 하루하루마다 에너지가 달라. 올 때 어떤 저 문을 열고 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꽉 눌려가지고 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때는 뭐예요? 괜찮은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처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똑같이, 샨티 난 너무 좋지? 이러면서 뭐예요? 근데 오늘 샨티가 기분이 나쁜데도 그거 가지고 샨티야! 뭐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한번 표현하게 맞아버리고, 이렇게 이래 푼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리를 통제로 내가 보고 있는가, 운용으로 보고 있는가를 이걸 하려고 그러면, 관리 자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내가 내 자원에 대해, 내가 내 거에 대해서 고삐를 잡고 있는가? 그럼 이 고삐를 봤을 때 대상의식, 아상의식, 법상의식, 공상의식이 있다 그러면, 대상의식의 고삐를 잡은 사람이 있고, 이 대상의식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요 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대상의식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상의식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요 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상과 대상이라고 하는 데서 크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고삐를 딱 잡고 있는, 이 관리가 딱 되는 거예요.
내 삶도 관리되고 다른 사람도 관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상의식에서 운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 위에 또 올라가면 법상의식에서 이제 고삐를 완전 잡은 사람은 공상의식 수준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아래쪽은 내가 고삐를 잡을 수 있어요. 딱 고삐를 잡고 운용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식의 상태가 이걸 회사로 친다 그러면 이거는 대리야. 이거는 과장이야. 이거는 부장이야.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사, 뭐 사장이야. 그래서 이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과장 수준에 있는 사람은 대리나 사원들의 수준을 내가 딱 통제하고 관리해내는 고삐를 딱 쥐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은 과장, 대리, 사원도 딱 내가 뭐예요? 고삐를 딱 쥐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됐고 부장이 됐는데 고삐를 못 잡았어. 고삐를 못 잡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과장인데 밑에 있는 대리가 우습게 보고 말도 안 듣고 이제 뭐예요? 쥐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장 라인에 있는 일들은 뭐예요? 엉망이 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과장이 딱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리가 이거 끌고 나가려고 하면 어이구 네 혼자 해라 나는 요리할게 이렇게 해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의 의식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행하고 뭐 먹는 것 좀 챙기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에고가 나는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야 이러면서 뭐예요?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뭐예요? 요 위에서 나는 과장이야 하자 이러는데 밑에 있는 대리가 내 먹고 싶은 욕구가 안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과장이 니 그럴래? 막 통제하고 막 욕하고 이러는데도 뭐예요? 약간 기죽고 있다가 돌아왔으면 그래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지금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의식이 올라갈수록 관리할 수 있는 힘과 영역이 커지게 된다고. 그래서 대리, 과장, 부장까지 쫙 올라가고 이제 하면 이 사람들은 의식이 그만큼 커진 거야. 성장한 거죠. 그죠? 성장했기 때문에 그 큰 힘으로 이걸 관리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대리가 만약에 10명이면 과장은 이렇게 한 30명만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과장이 10명이 있으면 또 부장 올라가는 사람 또 한 30명밖에 안 돼. 또 이 부장 하다가 뭐예요? 요 위 이사까지 올라가는 사람 또 뭐예요? 10명 중에 30명. 위로 올라갈수록 역량이 점점 이 피라미드처럼 역량이 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훈련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 관리자로 있으면 이 조직이 잘 흘러가요. 근데 훈련이 안 됐는데 낙하산 왔는 거야. 저 아버지가 누구의 친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왔는 거야. 그런데 관리하는 능력은 없어. 그런데 뭐예요? 역할은 주어진 거야. 타이틀은 주어진 거예요. 과장이라는 타이틀,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리해내는 그 관리력을 키워야 되겠지.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것부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가지고 관리력을 키워야 되는데 밑바닥 관리를 안 하고 여기에 관리를 하려고 하는 과장으로서 관리하는 것만 내가 배우면 되겠어. 이거는 안 된다고. 어떤 회사를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삶의 자기 몸 관리,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 관리되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자기를 책임지는 관리 이런 걸 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에너지는 좀 관리되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 한번 써볼까?
남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변으로 힘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원도 1명, 2명, 3명 관리를 해내는 힘이 커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져가면 그 위의 단계로 또 올라간다고. 그런데 뭐냐면 이게 위로 올라갔는데 관리는 여기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말고삐를, 인생의 말고삐를 정확하게 딱 잡으란 말이에요. 딱 쥐고, 목표를, 소의 콧뚜레를 팍 끼워가지고, 이게 소가 어디로 옆으로 살라 그러면 코를 확 잡아 당겨보면, 칵!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잖아. 그럼 여러분 자신도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걸 갖다가 코를 탁 잡아 당겨가지고 못 가도록 꽉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 가도록 싹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것이 관리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재력도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도 있고, 뭐 수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목표를 이루는데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많은 것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좀 적어. 재능이 좀 적어. 그러면 이쪽에다가 조금 더 많이 시간 배분을 하고 효율성을 길러내야 된다. 이것이 경영, 매니지먼트, 관리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관리 잘할 수 있겠어, 이제? 그래서 이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너 뭘 하는데 도대체? 너 왜 이거 하는데? 지금 자기가 자꾸 자신한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내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새겨야지 목표가 선명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뭐예요? 관역을 꽂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는지를 갑자기 흐리뭉텅한 거야. 너 왜 열심히 해? 뭔가 흐리뭉텅하게 해서 욕 하나 더 먹으려고. 위에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이 뭐 나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목표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자원을 갖다가 막 낭비하는 거야. 시간 막 그냥 계속 낭비하고, 돈은 그냥 엉뚱한 데 쓰고, 재능이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딱 자기 시간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하루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몇 시간 잠을 자니까 제일 내한테 좋더라. 몇 시에 일어나니까 좋더라. 그러면 운동은 얼마나 하고,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하고, 또 일 끝나고 나서 나를 개발하는데 책 읽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얼마나 쓰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적게 있는 사람은 더 잘 관리해서 엉뚱한 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계획 짜고 돈 썼는 거 적고 어디서 지금 누수되는가를 보면서 잘라내고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목표를 빨리 달성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저 바깥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바깥이 문제라는 거야. 자기가 과장인데, 대리 저 사원 저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걸 바꾸려고 계속 잔소리하고, 이리 와봐라, 왜 네가 이랬노, 오늘은 왜 이카노,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안 바뀝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로 보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잘 운용하라고. 운용을 하는 거야. 아, 요렇게 운영하니까 이 사람이 성질만 내고 좀 잘 안 바뀌네. 또 너무 칭찬하면 아, 이 사람은 너무 기고만장해가 지멋대로 하네.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 할 때는 많이 해. 열심히 해. 와자와자 해놓고 뭐야. 돌아서면 와지와지와지와지 뭐라 그래요? 용두사미. 뭐 하려고 하면 대가리는 이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봐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야! 이러놓고 뭐예요? 한 2, 3일 지나고 나면 해가지고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 딱 마음먹고 뭐예요? 뭔가 이렇게 지금 목표를 향해서 10년을 내가 이렇게 간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성 들이고 할 때 100일, 21일, 21일은 내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렇게 하는데 21일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3일, 이틀 하고 나면 이렇게 했으면 하겠노? 뭐 이렇게 한다고 잘 되겠나? 지금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좀 이렇게 관리 자체를 이런 통제의 개념보다는 운용의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